한중일 불교 우호교류회의가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학술 강연회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영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세계와 인류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설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적으로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조명했습니다.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추모비 설립의 학술적 근거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가 은평구민과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을 공유하고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진관사를 찾은 사람들은 사찰 음식을 만들며 고즈넉한 도량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의정부시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이 정예사에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과 국제 로타리 클럽 협업으로 아카데미를 열고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지역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회의가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학술 강연회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영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세계와 인류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회의가 지난 30일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에 이어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공영사회 구축에서의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 본연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공영사회를 구현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일중한 국제불교 교류협의회 이사 마스모토 가쿠 교수님은 불교적 정신과 철학이 공생의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私たち仏教者にとっては縁起として認識されますが、あらゆる存在はお互いに関わり合っていて、孤立、単独でなり得ることはあり得ないというのが縁起であり、同時に共生という価値観です。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은 세 나라가 불교 사상 건설 연구를 강화하고 인류 발전의 난제를 함께 대응하며 인간 불교의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一是要加强中韩日佛教思想建设的研讨，促进佛教文化交流，可以定期举办三国佛教文化交流活动，推动佛教经典的佛译和传播，利用现代科技的力量，进一步向世界传播大乘佛教的声音。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는 종단협 부회장 우인 정사가 기조연설을 상임이사 도가 명한 스님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우인 정사는 공영사회의 필수 요건으로 공생을 꼽으며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 평화와 공존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해법이 바로 불교에 있으며 한중일 삼국의 교도들이 그 사명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자는 도각 스님은 한중일 삼국이 함께하는 미래구상을 주제로 명한 스님은 공영사회 구현을 위한 불교정의 탐색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삼국불교는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1995년을 시작으로 평화기원과 학술교류, 순례 등으로 상호이해를 넓히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세계와 인류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人類共通の願いであり、その大きな一歩は各々の心から生まれるものである。排他的思想から心の安寧が生まれることはなく、互いに認め合い、共に助け合い、共に生き、共に栄える。 이후 후지큐 하이랜드 리조트에서 삼국불교 대표단은 만찬 행사로 황금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협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이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인류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국 불교 대표들은 환담을 나누며 돈독한 유대를 재확인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설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적으로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조명했습니다.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추모비 설립의 학술적 근거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전역에서 의병과 의승군이 봉기해서 무기력했던 관군을 대신해 왜군을 격파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의승군의 봉기는 왕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승단의 자발적인 결정과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영규대사의 참전과 전사, 서산대사의 참전과 경문 등으로 인해 의승의 임진왜란 참전은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지난 9월 국가유산청은 금산 700의총에서 순위 제항을 봉행했는데 불교 의례의 순서와 형식 등의 문제를 놓고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의승들은 우리 역사의 의인이자 위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추념 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닙니다. 영규대사와 의승병은 조원의 의병과 함께 청주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를 기록한 여러 사료에는 의승군이 선봉이 됐으며 누구보다 의승장 영규의 공이 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의승장으로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제2차 금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영규대사에게 선무원종 1등 공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영규대사에 대한 기록은 함께 싸우다 전사한 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데 기록 담당관들이 사대부들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유생들이 남기는 글들을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다면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겠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기반이 될 수 있는 영규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영규대사와 의승들의 정신적 가치를 담아 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호국불교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영규대사와 의승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위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서울 진관사가 은평구민과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을 공유하고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진관사를 찾은 사람들은 사찰 음식을 만들며 고즈넉한 도량의 정취를 만끽했는데요. 진관사 웰니스 축제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유치원생 꼬마 아이들의 신명나는 장구 공연으로 서울 진관사가 흥겨움에 물듭니다. 이제는 진관사를 대표하는 문화 공연이 된 비천무가 펼쳐지고 진관사를 찾은 사람들은 곱게 말린 연잎에 찹쌀밥과 각종 재료를 넣으며 연잎밥을 만듭니다. 진관사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돕고 탄소중립 실천 대안으로 사찰 음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4 국민행복 진관사 웰니스 대축제입니다. 체험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계절에 너무 딱 맞는 웰니스 행사였던 것 같아요. 웰니스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뜻의 영어 웰빙에 행복과 건강을 의미하는 해피니스, 피트니스를 더한 합성어입니다. 웰빙이 간단하게 행복한 상태라면 웰니스는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진관사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건 지역 주민이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는 은평구를 구성하는 16개 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프랑스 학생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 내시면서 좋은 음식 드시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간장이 밥상의 눈입니다.
간장 꼭 알아두세요. 진관사 수륙보존회에서 활동하는 덕현 스님은 범패의 한 요소인 화청으로 국민 행복을 서원했습니다. 이어진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은 행사의 백미로 사찰 음식의 정신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한 끼의 사찰 음식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기 위한 좋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도량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진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진관사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아이콘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표적인 공간이었고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관사가 은평에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에펠탑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를 찾는 것처럼 진관사는 세계인을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랜드마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의정부시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이 정회사에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과 국제 로타리 클럽 협업으로 아카데미가 탄생한 건데요.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진행해 지역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사회 약자인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국제 로타리 클럽과 협업해 로타리 햇빛 아카데미를 의정부 정회사에 개원한 겁니다. 로타리 햇빛 아카데미는 다양한 자격증 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대표 호산 스님은 어제 정회사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소외된 곳을 비추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또 해주신 모든 기부해주신 로타리 클럽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비롯해 다양한 상담 자격증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 공간이 정회사에 마련된 만큼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찰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불교 문화를 쉽게 접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늘 우리 정회사는 시와 함께 했는데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어떤 오늘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시절이 인연이 돼서 저도 이렇게 앞으로 이 의정부 시를 위해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연이 되었고 또 열심히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복제 브랜드가 모두의 돌봄입니다. 모두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돌보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같이 도와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사홍선언의 첫 번째인 중생무변 서원도. 로타리 햇빛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를 밝혀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을 보다 확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후원의 밤에서 학교 발전 기금 48억 5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30일 후원의 밤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각원장 철호 스님, 윤재용 서울 캠퍼스 총장, 문선배 총동창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와이즈 캠퍼스는 1978년 개교 이래 인재 양성에 매진해왔다며 지금부터는 미래 50년을 대비해 글로컬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류하나 와이즈 캠퍼스 총장은 동국가치 창출 등 4대 목표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사장 동관 스님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모두 48억 5천만 원을 후원하며 학교 발전에 염원을 담았습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가 밀양 삼랑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어제 삼랑진 중고등학교에서 보현장학회 이사장 범어사방장 정여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금강암 주지 도산스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여스님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업에 매진하며 꿈을 키우는 인재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훌륭한 사람으로 커나가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는 범어사 주지와 동국대 이사를 역임한 벽파 스님이 미래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1995년에 설립했으며 현재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이 이사장으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맥이 끊어진 원광대 불교학생회가 불교 동아리 여연으로 재창립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9일 출범식에는 관음사주지 덕림스님, 심곡사주지 정한스님, 전북대 지도법사 우경스님과 학생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문건우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퇴전의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보살도를 행하고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동아리 여연은 34명을 회원으로 매달 독서 모임과 템플스테이 등 신행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고 총림 서남사가 대각국사 의천스님 탄신 969주년 달해제와 합동 건당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0일 봉행된 달해제는 서남사 방장 지암스님, 주지 승범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의천스님을 기렸습니다. 승범스님은 대각국사 의천스님은 서남사뿐 아니라 불교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스님의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합동 건당식은 서남사 원로의장 호명스님이 지선 정각, 대공, 지덕 스님에게, 주지 승범 스님이 관진 스님에게 법맥을 전하며 의발을 전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돼 타국에서 희생당한 4만 영가를 위한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대구 동대사는 지난 30일 촌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영주 운강사 주지 도현 스님, 이문호 종회의원 등이 참석해 국회도 강제징용 미귀한 4만 영가를 위로했습니다. 도산 스님은 위령제를 통해 불법에 지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으니 극락왕생의 좋은 인연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축원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8년째 봉행된 4만 영가 위령제는 2017년 10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등이 일본 천태종 성지순례 중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제징용 희생자 이야기를 듣고 봉행하게 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립동문회가 제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총독립동문회는 지난 29일 제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석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회원을 초청해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총독립동문회 사무총장 지담 스님은 매년 소외된 곳을 찾아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위문 공연은 하담 스님의 가야금과 승무 공연, 원행 스님 피아노 연주 등으로 진행됐으며 총독립동문회는 제천 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흥국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의승 수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활동 재조명과 계승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 송은일 전남대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실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흥국사 스님들의 호국불교 정신과 유적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수 흥국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승수군을 조명하고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 수륙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